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0년 12월 12일 이제 토요일날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디바이스 엔진 302%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주가 위치를 보고 포지션을 설정하면 오류에 빠진다. 최근 들어서 제가 가끔 종종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300%고 500%고 자, 올라가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상승 여력이 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밑에 있는 종목도 상승 여력이 있고 이 위에 있는 종목도 상승 여력이 있을 때 여기에서 얘가 200%고 얘가 100%다. 상승 여력이 보여지는 종목이. 그럼 500% 올라가 있는 종목을 사는 거예요.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변동성을 기준으로 놓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은 손이 안 나가요. 밑에 깔려 있는 종목은 이제 손이 나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동성에 대해서 자꾸 내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을 깨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해서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들을 내고 상승력이 높은 종목들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최근에는 주가가 뭐 바닥에서 300%, 뭐 200%, 100%, 뭐 500%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밸류 체크를 해서 업사이드라든가 업황 같은 걸 보고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건데 중간중간 노이즈 요인들이 나올 때 이제 변동성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어요. 주가 위치에 따라서 변동성의 폭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항상 이해를 해야 되고요. 변동성을 예측을 해서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거는 수익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를 거다, 내릴 거다. 그러니까 주식을 왜 사요? 물어보면 주식을 사는 이유. 대부분 다 오를 거다. 오를 거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를까봐 사는 거예요. 그쵸? 근데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주식을 왜 사요? 물어보면 이 기업은 이래 해서 싸요. 자, 미래 업황이 이렇게 돼서 자, 성장 밸류를 봤을 때 싸요. 싸다라는 관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대입해 봤을 때 싸다라든가 아니면 현재 가치를 대입해 봤을 때 너무 싸다라든가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이제 합리적인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왜 변동성을 바라보고 쓰잘데없는 공부들만 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투자 명인들은 좋아해요. 사람들이 투자 명인들 좋아하죠. 워렌 버핏 좋아하고 피터 린치 좋아해요. 그리고 무슨 뭐 등등등 조지 소로스니 무슨 뭐 등등등 다 이제 레이 달리오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자들은 이제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레이 달리오쯤 되는데 이런 투자자들이 한 이야기들 중에 제가 딱 느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차트를 이야기하는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부 기업의 가치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런데 이렇게 하진 않는 거죠. 이 사람들보다 돈이 훨씬 없는 그지들 말만 들어요. 쉽게 말하면 트레이더들. 물론 트레이더들 중에서도 이런 성과를 낸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수수료로 수익을 낸 거고 진짜 기업에 투자를 해서 기업이 성장을 해서 그 수익을 가져가서 수익을 낸 경우가 거의 없어요. 트레이더들은 거의 사람들이 이쪽에 단기적인 포지션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그걸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보면 트레이더들 중에 연봉이 한 2조 되는 뭐 이런 트레이더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과를 못 낸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트레이더들도 이제 성과를 내는데 이 수익의 대부분이 다 이제 수수료의 수익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기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가지고 수익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자와 트레이더는 굉장히 다른 분류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여기에도 관심이 가죠. 왜? 단기간에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걸로 자꾸 홍보를 하니까. 워렌 버핏이고 피터 린치고 레이 달리오고 자 5년 10년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왜? 당장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욕심이라든가 도박에 대한 심리에 사람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더 많은 거예요. 그걸 깨야 돼요. 트레이딩을 해서 어느 정도의 자산을 구축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왜 이런 길로 자꾸 가느냐 이거죠.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자,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태평성대님이 인증해주셨어요. 디바이스 ENG 302% 수익 인증. 그리고 절반 매도 나머지 보유합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2020년 8월에 진스님이 이제 100% 수익 인증해주셨고, 태평성대님이 136% 인증해주셨고요. 육대장님이 116%, 원칙가연님이 142% 인증을 해주셨네요. 자, 이 기업의 이제 추천 시점과 이제 지금까지 보유해가고 있는 과정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바이스 ENG는 지금 리딩 계좌도 보니까 200%가 넘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매도 사인이 안 나갔습니다. 왜 안 나갔냐? 제가 보고 있는 이 기업의 적정 가치는 한 20만원 정도 보여지기 때문에 적정 가치 한 2분의 1 정도 구간까지 하면 10만원까지는 올라가줘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도 사인이 이제 나가야지 라고 이제 잡고 있는 거예요. 회원분들한테 만원대, 2만원대, 3만원대 계속 이런 코멘트들을 드렸어요. 2만원대도 10만원 이야기를 했고, 만원대도 만원대는 아직 적정 가치 산출이 안 되는 부분들이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코멘트들이 달라졌는데, 주가 위치를 보고 이제 포지션 설정을 하면 강세장, 대세장에서 많은 수익 기회를 놓치게 돼요. 왜냐면 조정이라는 게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강세장이라는 게 한번 자리 잡았어. 이게 끝나봐야 끝나는지를 아는 거예요. 폭락을 두들겨 맞거나 하락이 시작이 돼야 이게 끝나는지를 아는 거지. 중간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이런 변동성들은 대응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변동성이 왔을 때 마이너스 10% 걸지, 마이너스 25% 걸지, 마이너스 50%가 올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예측할 수 있다는 사람은 다 뻥이에요. 이걸 만약에 예측을 해낼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있는 자산이 전부 다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대응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봉을 보면, 이제 추천 자리를 보면, 자, 이제 만원 밑에 있는 자리에서 이제 한번 추천을 드렸었고요. 만원에서 만원 밑에 있는 그런 자리에 추천을 드렸었고, 13,000원, 15,000원 부근에 또 이제 추천이 들어갔었고요. 그때 시점이 이제 3, 4, 5, 6, 한 5월, 6월 달에 이제 추천이 들어갔었던 것 같고요. 2018년도, 19년도에, 이때가, 2019년도쯤 되겠네. 이때가 일본 수출 규제라는 이슈가 있을 때, 이때 이 기업이, 여기에서 뭐 소부장, 거의 뭐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쉬었을 때 이제 9월에서, 한 11월, 쯤까지 이제 추천이 계속 나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주가 위치를 지금 놓고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놓고 보면, 제가 이제 추천 나갔던 자리에서 보면, 최근에 추천 나갔던 자리가 이제 25,000원, 뭐 2만원 구간대, 25,000원 구간대란 말이에요. 굉장히 높은 자리 같잖아요. 주가가 바닥에서, 거의 뭐 150% 이상 상승해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면 이거는 20만원이라는 적정 가치가 내가 산출한 거는 2년, 3년 후의 실적이에요. 그러면 이걸 지금 땡겨버리면 버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편입을 해볼 수 있는데, 뭐 대충 이제 뭐 한 3만원에서 4만원 구간, 여기 어디에서 이제 뭐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온다 그러면 또 편입 자리를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올라가는 구간을 따라잡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이게. 이런 단기를 봐서 상승하는 기업들은 한번 보유를 하고 있으면 내릴 필요가 없어요. 분할 매도 포지션도 보고, 분할 매도 포지션들을 볼 때도 회원분들은 제가 이렇게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코멘트를 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도를 100% 갔다고 절반을 파는 게 아니에요. 100% 상승을 했다고 2분의 1을 때려 팔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조금 중간에 변동성이 좀 신경이 쓰인다, 심리적으로 불편하다 그러면 한 30%만 파세요. 그리고 만약에 불편한 분들은 10%, 20%씩만 파세요. 한 100% 올라갈 때마다 10%, 20%씩만 보유 비중에 그렇게 팔면서 보유를 해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적정 가치의 2분의 1 수준 구간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일정금 남겨놓고 보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리밸런스 포지션을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200% 상승해 있는데 여기에서 상승률이 예를 들어 300%가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상승률이 300%가 남아가 있는데 이걸 분할 매도를 해요. 그럼 다른 걸 사는 거잖아요. 다른 걸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심리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는데, 매수를 할 때 매수 기준이 뭐예요? 상승률 100%를 기준으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코멘트들을 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 상승률이랑 남아있는 거를 팔아가지고, 요걸 팔아가지고 100% 상승률이랑 남아있는 걸 산다라는 건 어때요? 이상하잖아요,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밸류 포지션에 따라서 포지션 대응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장기적인 수익률을 키워갈 가능성들이 높아요. 만약에 디바이스 ENG라는 기업이 그러면 지금 적정 가치가 20만원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이게 다운사이드가 나와서 적정 가치 수준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다운사이드가 나와서 만약에 적정 가치가 뭐 10만원 구간으로 내려온다.
그럼 기다려가지고 5만원 구간때부터 매도 보면 되는 거고, 적정 가치 구간이 8만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4만원 구간부터 매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미래 가치라는 거는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트리거라든가 이제 외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가치 포지션을 이제 저는 볼 때 한 2, 3년 후 정도를 생각을 해서 미래 가치 산출을 하는데, 요런 부분들까지밖에 추정치라는 게 잡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만의 기준들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기업 가치가 변하기 전에는 굳이 매도 포지션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가 뭐 45,650원 정도 되면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내가 보고 있는 가치 수준에서 300%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위치에서도 매수 관점인 건데, 단기적으로 너무 세게 올라왔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높겠죠, 확률적으로. 그럼 그런 변동성들이 왔을 때 편입을 해보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편입 포지션을 볼 때는. 그래서 기다리는 거고,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을 기다려서 편입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확률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다 그래갖고 문제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주가가 지금 보면 2019년도에 그때가 이제 8월, 자 2020년도 2018년도 10월에 저점을 잡았습니다. 10월에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 폭락 뭐 그거 나올 때 그때 이제 저점을 잡았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눌림목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8월에 폭락이 나왔을 때 2019년도에. 그리고 눌림목이 한 번 더 나오죠. 요거는 조금 크게 나왔는데 이게 2020년도 3월에 코로나 있을 때. 자 이때가 어때요? 자 폭락 구간이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쉽게 눌려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노이즈 요인이 이렇게 붉어지질 않으니까 안 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가치가 잡혀 있으니까 이 밑에서 편입한 분들은 요걸 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덜어가더라도 중간에 변동성이 신경이 쓰이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설정해 주는 게 좋을까? 매도 포지션을. 그런 고민을 가지고 대응을 해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이제 회원분들 중에 2년, 3년 이상 된 분들은 자, 100%라는 기준을 좀 넘어가는 그런 기준점들을 새로 잡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 산출이 돼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뭐하고 하면 여기에서 맞춰서 상승률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은 매도 포지션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금을 늘려가야 되는데 팔 종목들이 많이 없다 라고 하면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대응을 해줄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내가 이제 포지션에 좀 유동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면 장기적인 수익률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위치를 보고 포지션을 설정을 하게 되면 강세장이라든가 대세장에서는 많은 수익 기회를 놓치게 돼요. 대세장 같은 게 진짜 만들어지면 1000% 상승해 있는 구간에서 또 1000% 갑니다. 이거는 뭘까요? 버블이겠죠. 자, 상승을 뭐 10배 해 있는 구간에서 또 1000%가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미국처럼 뭐 대세장이 뭐 10년, 20년 이제 정리가 되면 1000% 상승해 있는 구간에서 10,000% 가요, 10,000%.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변동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과거 데이터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변동성을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리적 압박을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투자금이 내가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리고 내가 이 기업의 이 종목에 내가 할당되어 있는 보유 비중이 너무 큰 게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해봐야죠. 물론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어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변동성을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내가 비중을 10%를 갖고 있다, 그럼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덜어가야죠.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가 있는 구간에서는. 근데 비중이 무슨 뭐 1%가 있고 0.5%가 있고 이러면 이런 종목들은 그냥 보유해보는 거예요. 10만원까지 혹은 업사이드가 나오면 그 위까지. 만원에 산 사람은 뭐 900% 수익 구간까지 그냥 보유해보는 거고, 15,000원에 산 사람은 뭐 한 500% 이상까지 그냥 수익률을 보유해보는 거고, 25,000원 뭐 이렇게 산 사람들은 한 300%까지 그냥 보유를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의 대응들을, 이런 대응을 해가는, 그러니까 매도 없이 보유해가는 비중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포지션 설정이 되어야 복리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보통 정상적으로 우리가 2,000개라고 그냥 기준을 잡아봅시다. 상장되는 기업이 2,000개면 이 중에 상위에 있는 1,000개 이상의 기업들만 내가 갖고 있으면, 자, 뭐 한 8% 이상의 아웃퍼폼 수익률은 나와요. 이건 통계치로 제가 과거에 이제 추려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멘트를 드리는 거고요. 자, 500개 이상의 기업에 내가 비중이 80% 이상 있다 그러면
요거는 플러스 한 12%에서 15% 정도 나와요. 아웃퍼폼 수익률이. 자, 아웃퍼폼 수익률이 20%를 넘겨가기 위해서는 자, 이런 그냥 보유 포지션들을 섞어가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이상 수익률들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포지션들이 일부씩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가면서 조금 더 복리를 확장시키고 수익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회원분들은 고민을 해갈 포지션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아직 경험이 작은 분들은 뭐 가입 시점이 뭐 1년 안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런저런 공부가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변동성을 경험을 안 해보고 폭락을 경험을 안 해본 분들 그런 분들은 신규 회원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그냥 100% 넘어가면 다 잘라가면서 보유를 하세요. 중간에 변동성이 뭐 30% 50% 오고 하면 자, 심리적으로 쫓기니까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해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경험들이 입혀진 분들은 이렇게 끌고 가는 포지션들을 일부씩 계속 확장을 시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라는 거는 뭐 2배 벌자고 3배 벌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100배 이상 벌자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뭐 20년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이 1억이면 100억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식 투자예요. 자, 시간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아웃퍼폼 수익률을 계속 쌓아가면서 지수 대비 연평균 평균 성장을 하면 20년이면 4배 정도 성장을 해요. 이거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임팩트 있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쵸? 이게 인덱스 투자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 수익을 본다 그러면 20년에 한 4배만 내면 돼. 내가 10억 갖고 40억만 만들면 돼.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거 공부하고 막 종목을 매매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글로벌리 뭐 ETF만 사면 돼요. 인덱스 ETF만 사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다만 그냥 계속 매집을 하면 자, 뭐 내 원금 대비해서 20년에 이 정도 수익률은 평균으로 나와요. 수백 년 데이터가 이미 그렇게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대공황 때도 그랬고 뭐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뭐 어떤 경우의 수가 와도 지구가 멸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 수익률은 계속 깔고 간다라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자본주의라는 게 사라지지 않는 이상. 역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치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 데이터를 보고. 근데 우리는 이거를 20년에 4배 수익이 아니고 10배 수익을 내고 싶고 50배 수익을 내고 싶고 100배 수익을 내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죠. 그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계속 코멘트를 드리고 새로운 관점들을 회원분들한테 입혀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기회라는 거는 너무 많아요. 이걸 다 잡아나갈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뭐 시기마다 그냥 계속 옵니다. 계속. 그 기회 중에 그냥 일부만 내가 취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안 갖고 있는 종목들이 뭐 많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굉장히 뭐 소외감을 느끼고 뭐 그런 건 이제 몰빵이나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고 감당해야지 뭐 자기가 몰빵해서 욕심을 부렸는데 내가 뭐 생각했던 대로 들어맞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당연히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분산 투자를 하면 이제 골고루 올라오는 비중마다 조금씩 리밸런싱 포지션을 보면서 편안하게 투자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비중을 잘게 쪼개놨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은 수익을 굉장히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아직 매도 사인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종목하고 MC넥스도 지금 매도 사인이 아직 안 나가 있죠. MC넥스도 이제 가장 추천을 많이 들었던 데가 이제 5,000원 만원 구간대란 말이에요. 이제 5만원 구간대부터는 이제 MC넥스는 분할 매도 포지션이고 디바이스 ENG는 만원부터 25,000원까지 이제 추천이 많이 나간 거죠. 얘는 이제 10만원 구간대부터. 자, 이렇게 끌고 가는 포지션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MC넥스도 지금 바닥 구간에서 놓고 보면 한 2, 3년 정도 부유 포지션 그냥 나오잖아요. 매도 사인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요 기업도. 이렇게 끌고 가는 포지션들을 일부씩 설정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기업들은 중간에 매도를 그렇게 빨리 볼 필요가 없어요. 무언가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서 보유를 하는 거니까 그런 종목들은 일부씩 끌고 가는 포인트들을 좀 잡아가 보자. 자, 투자명인들이 왜 차트를 펴라고 투자 기업을 고르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주가라는 거는 결국 가치에 연동이 되게 돼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차트라는 걸 보고 뭐하고 하다 보면 차트라는 건 뭐예요? 변동성을 보는 거예요. 차트, 수급, 뭐 보조지표. 이거는 뭘 보는 거라고요? 변동성을 보는 거예요. 변동성이라든가 심리를 보는 거예요. 심리라는 거는 굉장히 오락가락이 심해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잡아내갈 수가 없어요.
변동성이라는 것도 변동성의 폭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하락의 확률이 높다, 상승의 확률이 높다라는 건 잡아낼 수 있어요. 다만 이 변동성의 폭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응을 하면 오류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은 왜 차트를 펴놓고 투자 기업을 고를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경험이 부족한 거고 공부량이 작은 거예요. 이게 다 작은 거예요. 그리고 욕심만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박을 하면서 자기가 도박을 해놓고 남들한테 주식 시장이 도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런 새끼들은 개 잡놈들이야, 개 잡놈들. 왜 자기 실패를 남들한테 전가시키냐고.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기 실수를 왜 인정을 해야지. 이런 기회를 박탈당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기회를 박탈당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공부를 해보세요. 그럼 주식 투자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하면 질 수가 없다 라는 부분에 그냥 딱 뜨여요. 질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봐도 지구가 멸망을 하거나 한국이 멸망하지 않는 한은 이게 질 수가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리딩 초기에는 회원분들이 심리를 생각해서 많이 상승한 기업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자, 변동성을 견디는 훈련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다 보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변동성이 커져요. 왜냐면 팔고 싶은 심리가 작용을 하잖아요. 수익이 많이 나 있으니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이 많이 나 있고 새로 편입한 사람들은 투기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승이고 하락이고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많이 상승해 있는 기업들은.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을 견디는 훈련이 부족하니까 조금 빠지면 아 이거 어떡해요. 조금 오르면 이거 어떡할까요? 오르든 내리든 어떡하니 자꾸.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심리적인 포지션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변동성 큰 구간에서는 리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회원분들 심리를 생각을 하면. 그래서 깔려있는 종목들, 밑에 깔려있는 종목들만 추천을 드렸어요.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추천을 안 드렸죠. 그 커지는 변동성들을 대응해 갈 수 있는 심리적인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차트 같은 필요 없는 잡지식으로만 무장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매매를 자꾸 부각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매매 관점을 자꾸 부각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투기적인 관점이 너무 세게 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리딩을 안 했던 겁니다. 초기에는. 그리고 단기 매매에 치중한 좋지 않은 습관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습관들을 바꿔드리고 이런 경험들을 확장을 시켜드리고 데이터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리딩을 최대한 피했던 거예요.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포지션들은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드리기 위해서 분할 매도 포지션을 이제 강하게 언급을 했었던 거고요. 지금은 왜 섞어서 추천을 할까요? 회원분들이 어느 정도 경험이 누적되어 있고 어느 정도는 주식 투자라든가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경험의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추천 포지션을 여러 가지로 확대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편한 포지션을 섞어야 고정관념이 깨져요. 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여기에서 매수 사인을 내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못 사겠는데? 불안한 거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려올 것 같으니까. 그쵸? 내려오면 그냥 냅두면 되는데 내려오면 냅두면 되잖아. 또 올라갈 건데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면 그냥 노이즈인데 뭐 그 변동성을 왜 두려워하냐고요. 이런 틀을 깨야 지금보다 수익을 더 확장시켜 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잡히기 때문에 요런 류의 리딩을 이제 섞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 있어도 기업 가치가 남아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그런 포지션들을 지금 이제 최근에는 잡아드리고 있는 거고요. 잘못된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투자 습관이 이제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뭐 대다수죠. 그러니까 기존에 매매만 하다가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지를 이해도 못 하는 거야. 트레이딩을 하고 내가 심리적인 관리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준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수익에 대한 이해도 못하고 기업의 가치에 대한 이해도 못하고 업황도 못 잡아나가고 시황도 못 잡아나가고 시황 같은 경우는 솔직히 트레이더면은 시황은 거의 뭐 딱 보면은 오늘장이 오를지 내릴지 뭐 이런 확률적인 관점으로 이런 게 딱 한 70% 이상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런 이제 체크 포인트도 모르고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몰라. 공부량은 미천하면서 욕심만 센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욕심쟁이들한테 하나님이 이게 수익을 주겠냐고, 이게. 이거 불합리한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에는 주가 위치가 이렇게 높은 기업들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요 자리가 이제 뭐 2만원, 2만 5천원대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차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높아 보이지. 이때 당시에 놓고 보면 이게 뭐 차트가 이렇게 솟아있는 구간에서 추천을 드린 거라고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와서 이게 좀 상승폭이 작아 보이는 거지. 주가 위치를 놓고 계산을 하게 되면 포지션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 가치를 놓고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가는 말이 더 간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변동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가는 말이 더 간다. 무슨 뭐 주도 섹터가 어쩌고저쩌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급이 쏠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도 섹터가 만들어지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밸류가 부담이 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꼭지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꼭지 확률이. 버블이 더 확장되면 자 꼭지가 높아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밸류가 매력이 있다. 주가가 많이 흘렸어도 밸류가 매력이 있다. 그러면 빠져도 올라가는 거고, 그냥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고. 이런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밸류가 부담이 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편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요런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기업 가치에 맞춰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PER만 보는 분들도 계시고, PBR만 보는 분들도 계시고, PBR, PER에 뭐 엮어갖고 ROE를 어떻게 뭐 곱하고 더하고 해가지고, 밸류 체크 하는 분들도 계시고, EV, EBITDA, EV 뭐 이거 해갖고 요걸 가지고 계산하는 분들도 계시고, BPS만 보고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구조랑 BPS만 보고도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부채라든가 무슨 뭐 재물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뜯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 어떤 방식이 하나가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정답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치 판단하는 거는. 여기에서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뭘까를 고민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자꾸 그냥 투자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산업이라든가 업황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봐야 되는 밸류 포지션이 다 달라요. 밸류를 보는 부분에서도 이제 성장. 자, 지금 이제 현재 내재 가치. 이제 성장은 어때요? 미래 흐름을 보는 거니까. 미래 가치는 이제 설정하는 알고리즘, 현재 가치를 설정하는 알고리즘. 또 산업 흐름에 따라서 어떤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이런 변동이 작은 산업들이 있어요. 뭐 금융산업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밸류 체크가 굉장히 쉽죠. 근데 이제 사이클 산업 같은 경우는 밸류 체크가 굉장히 어려워요. 추정치를 갖고 미래 가치를 산출해야 되는데 미래 가치의 변동이 크니까. 뭐 IT, 반도체 이런 거는 이제 밸류 체크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업황을 굉장히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성장 섹터 중에서도 뭐 사이클이 없는 성장 산업이고 사이클이 있는 성장 산업이 있고, 현재 가치를 놓고 보는데 이게 뭐 쇠퇴기 산업도 있고, 이게 뭐 성장기의 산업도 있고, 각각 밸류 포지션들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공부하려면 머리 터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에 대한 알고리즘도 다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ETF 투자하면 돼요. 지수에 투자하면 된다고요. 인덱스. 이런 공부를 하고 싶지가 않아.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럼 인덱스 투자해야죠. 그냥 지수 배팅을 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조건 평균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경제가 영원히 성장할 거다. 화폐 가치가 영원히 떨어질 거다. 자, 여기에 배팅을 하면 아무 공부도 필요 없어요. 지금 기축통화국이 어디야? 딱 따져갖고 미국, 유럽, 중국. 우리는 이제 한국이니까 세금 혜택이 가장 높으니까 한국. 물론 이제 우리 양도세 좀 심해주고 하면 해외 비중을 더 늘려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자, 요런 것들 딱 해서 요 4개만 그냥 계속 똑같은 비중으로 사면 절대 실패가 없어요. 매집해서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뭐 따답을 난다고. 내가 공부가 싫다. 그냥 나는 요렇게 저축할래.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인덱스 펀드 사서 장기적으로 묻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런저런 포지션 대응을 해갖고 수익률을 좀 더 끌어올려 볼 거야 하면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죠. 변동성을 예측을 해서 타이밍을 잡는 거는 수익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시장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대응 포지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폭락장, 상승장, 대세 상승장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런 포지션 대응들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주가 위치를 보고 포지션을 설정을 하면 항상 오류에 빠지는 거고, 변동성을 보는 게 아니고 자,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높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